네이버 다음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양이 합사 관련된 거. 단계가 되게 세분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 단계별로 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요. 입양을 고민한다면요, 일단 다묘 가정을 내가 꿈꾸고 있다, 2마리 이상을 키우고 싶어, 같이 생활하고 싶다면 12주령 전에 같이 입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제일 이제 대서사시 같은, 그렇죠, 대서사시입니다. 이게 고양이 합사 진행 과정의 A to Z, A부터 Z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과연 고양이 합사에서 도움이 되는지, 이제부터 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부작 1일 드라마 기준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고양이 합사의 준비 과정과 성공 여부. 일단 몇 단계가 있어요. 대략 크게 6단계 정도. 6부작으로 치죠. 6부작이면은 뭐 미스터 선샤인보다도 적나요? 미스터 선샤인이 몇 부작이에요? 1단계는 사전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합사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어떤 게 있냐면 고양이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전문. 왜냐면은 서로 같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못 지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이 공간을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서로가 쉽게 못 넘어갈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만나서 싸우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안전문이 있으면 아이들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나누고, 이 공간은 네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야, 이 공간은 네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분리하는 게 일단 사전 준비예요. 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분리할 때 꼭 지켜야 될 거는 고양이의 기본 장치가 무조건, 기본 물품들이 그 공간에 다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넌 여기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분리해 놓는 거는 이거는 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내 방, 내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수직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다묘 과정에서는 수직 공간이 여러 군데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캣타워를 여러 군데 설치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구를 이용해서 수직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직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아이가 숨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을,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공간 분리가 되면 2단계, 고양이마다 자기 방을 만든 다음엔 이 공간을 일단은 나눠서 격리를 일단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안전 베이비 게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베이비 게이트가 숭숭숭 뚫려 있어요. 나무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는 좀 시야 가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담요가 있다던가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를 덮어서 서로가 서로를 쉽게 볼 수 없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오기 전이에요. 아이가 오기 전인데 일단 공간 하나 만들었어요. 안전문도 만들었고 그 위에를 담요를 설치했죠.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는 새롭게 만들어진 방, 그 공간에다가 일단 거기부터 입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외적인 공간들, 기존의 고양이들이 사용하던 공간들은 그 아이들이 쓰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만약에 뭐 보호소나 새로운 뭐 다른 가정에서 분양이 돼서 입양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사용되던 채취가 묻어있는 담요라던가 뭐 옷가지라던가 장난감을 같이 가져와서 그쪽에 놔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정말 새끼 고양이를 입양을 했는데 걔가 자주 좋아하던 자주 놀던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새롭게 꾸며진 방에다가 같이 놔주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2,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일단은 시선을 마주치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소의 거리는 1.8m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m 정도 놔둔 장소에 밥을 두고 뭐 간식을 두던가 기존에 있던 고양이도 밥을 그 정도 거리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 단계적으로 가깝게 조금씩 가깝게 먹이는 거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율급식이 안 돼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급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한급식하면 뭐 고양이 하루에 12번씩 밥을 먹는데 꼭 제한급식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고양이들 보통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나눠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정도의 제한급식을 진행을 할 때 한 급식의 상황을 교육하는 거, 아이들끼리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고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밥을 먹을 때는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다묘 과정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밥그릇 쭉 일렬로 쫙 한 다음에 애들 찹찹찹찹찹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한테는 긴장감이 있어서 밥을 먹고 빨리 뜬다던가 허겁지겁 먹는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 입장 바꿔서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 안 넘어가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뜨던가 그러는 것처럼 좀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밥은 격리시켜서 둘이 최대한 거리를 둬서 먹는 게 좋고요.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아이들이 1.8m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먹는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간식을 주거나 밥을 주면 되냐면 만약에 새로운 아이가 있고 기존의 아이가 있으면 서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간식을 주시거나 밥을 주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얘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맛있는 걸 먹네. 얘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내가 간식을 먹을 수 있네.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 아이는 좋은 아이, 이 아이는 좋은 아이, 좋은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입장 바꿔서 내가 뭐 제작진 분들을 우연히 만났어. 만날 때마다 제작진 분들이 나한테 5만 원씩 줘. 이 뭔 개소리야! 마스킹 테이프를 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거리를 줄일 때는 1.8m를 일단 이 정도 거리에서 애들이 먹는다 싶으면은 뭐 10cm, 20cm, 30cm 점점점 마킹 테이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지를 매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안전문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아이가 있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공간 안에는 기본적인 물품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밥그릇, 물그릇을 아이들이 보일 때마다 주셔야 되고 마스킹 테이프도 있어야 됩니다. 참 쉽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합사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합사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고양이를 부탁해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채취를 교환하는 겁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묻었던 양말의 페로몬, 요기, 턱밑, 얼굴 주위, 앞발, 뭐 몸 이런 데서 채취를 묻혀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양말을 묻혀도 되고 옷가지를 묻혀서 거기다 놔둬도 되고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그 다음 단계입니다. 조금 이게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공간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방울 바꾸는 겁니다. 위치 바꾸기. 새롭게 온 아이를요, 새롭게 공간을 줬던 아이를 일단 잠깐 꺼내서 기존의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욕실에 잠깐 놔둬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아이가 안전문을 좀 열어서 새롭게 들어온 아이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안전문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선 새로운 아이가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가 지내던 공간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 번씩 바꿔주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도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일 몇 번씩 아니면 뭐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를 바꿔서 아이를 방 교환해주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 같은 경우는 뭐 15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있다 싶으면은 다시 똑같아요. 새로운 아이를 다시 욕실에 놓고 기존에 있던 아이를 다시 원래 위치로 놔두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욕실에 꺼내서 자기 방으로 자기 공간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적인 만남이에요. 시선적인 접촉, 시선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채취를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야에서 시선을 마주치더라도 아이가 좀 밥을 먹거나 문을 잠깐 조금씩 열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안전문을 조금씩 열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시야도 확보하면서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이제 서로 조금씩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서로의 거리를 계속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갑작스럽게 아직도 좀 어색한 사이에서 갑자기 막 가깝게 마주 앉은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이상 거리를 두고 계속 밥을 주면서 한 마리가 긴장을 하지는 않는지 뭐 하악질을 하지 않는지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노는 건데 그러면 두 마리를 같이 놓고 바로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고. 아니 갑자기 난 그렇게 친해진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놀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기존에 있던 아이 말고 새로운 아이하고 놀아줘요. 놀아주다가 조금 문을 열어서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이 놀이에 합류를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놀이에 저 뭐하고 놀고 있지? 재밌다.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이가 안아서 아이를 억지로 놓아서 같이 놀아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싸움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기존에 살던 고양이가 이 놀이에 관심을 갖고 문으로 들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러면서 간식을 주면서 보상을 해주고 또 기존에 놀던 아이한테 뭐 얘가 관심이 떨어지면 잠깐 놔둔 다음에 이 아이한테 또 장난감을 제공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같은 공간에서 놀이가 진행될 때 합사는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합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해 볼 만은 해요. 근데 나는 방이 없어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고양이 콘도 3층짜리 콘도가 있는데 일단 이 공간에서 아이를 분리를 한 다음에 아까 똑같아요. 아이가 좀 방 교환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기존에 있던 아이를 넣어놓고 아이가 열었을 때 좀 나와서 돌아다니게 해주고 채취를 교환해주고 시야를 가려주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방이 2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사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과정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합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고양이끼리의 긴장감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한다면은 이 합사 기간 아이들을 그냥 놔둬서 계속 싸우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주고 안전 장소를 제공해주고 하는 게 아이들이 편하게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양신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